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 사회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강 한국의 경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국 사회 이해 8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경제에서 이제 경제는 보통 이제 돈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먼저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는 이제 크게 동전과 지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한국의 동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동전의 종류와 어떤 그림이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10원짜리에는 이제 다보탑 그림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던 지폐입니다. 지폐는 이제 4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에도 이제 사람 얼굴과 그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지폐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1,000원짜리에는 이제 태교 이황, 그리고 5,000원에는 율곡 이이, 그리고 10,000원에는 한글을 이제 창제한 세종대왕, 그리고 50,000원에는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50,000원에 있는 이분이 이제 여성분이죠. 여기 다른 돈에는 없지만 50,000원에만 있는 분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하는 수단들인데요. 수표가 있죠. 수표는 10만 원 이상 큰 금액, 1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의 현금을 대신해서 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를 이제 수표라고 합니다. 보통 이 수표를 사용할 때는 그 뒷면에 그 수표가 있으면 이제 수표 뒷면에 이제 이름과 연락처를 씁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결제 수단으로는 이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그 신용을 담보로 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거고, 체크카드의 경우는 이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는 이제 우리 휴대전화,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활동과 한국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물가, 단어를 먼저 볼게요. 물가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물건들의 가치를 종합하여서 계산한 평균적인 가격을 이제 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한국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실 때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할 때 말하는 그 물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공공요금은 싼 편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건 싼 편인데 식재료, 그 음식을 이제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은 좀 비싼 편이죠.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이제 크게 보시는 여기는 단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그래서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가리켜 부르는 말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 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들인데 3가지가 있습니다.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높은 교육열, 그리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다음은 이제 장보기와 소비자 보호인데, 이 장보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구입하는 걸 장을 보다라고 하고, 소비자는 이제 그 물건을 사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해서 없애는 사람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한 장소가 되겠죠. 이제 정기 시장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정해진 날짜에만 열리는 시장을 말합니다. 3일장, 5일장 이렇게 해서 보통 도시보다는 도시 외곽 지역에 많이 열리는 시장이죠. 그리고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시장의 역할을 하던 곳을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직접 판매하고, 그리고 물건값이 보통 대체로 쌉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인심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그리고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는 보통 이제 도심에 있거나 도심 가까운 곳에 있죠. 그래서 농수산물부터 공산품, 이제 물건, 가전제품 이런 거죠.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팔고 있는 현대식 시장입니다.
여기 전통시장은 이제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이런 백화점 마트는 현대식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이 있는데,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이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죠. 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TV를 통해서 방송되는 상품을 전화를 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에 이제 물건들이 나와 있죠. 그 물건을 보고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이제 발행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하죠. 이 상품권이고, 그 해당 지역의 가맹점, 그러니까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이게 좀 저렴하게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대신 정해진 장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권리도 있고 소비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사고 구입 후에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수리나 교환, 환불, 피해 보상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도와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뭐 소비자연맹이나 한국 YWCA 같은 곳이 있고, 영수증은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증명 서류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샀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이제 경제적인 신용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신용, 믿을 수 있는 신용을 이용해서 현금 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제 살 수 있는 제도를 이제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자, 소비자 권리와 이익을 위한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유통기한 표시제입니다. 이 유통기한 표시제는 요즘엔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었는데,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을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물건에 써 놓은 겁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제는 이 농수산물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가공품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만든 물건인지를 표시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산지 표시제가 되고,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에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판매하는 그 회사에서 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을. 그리고 리콜 제도는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상품을 만든 사람들이 다시 가져가는 걸 말하죠. 그리고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 교육이나 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검사, 연구, 그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그 회사와 그 사람 간의,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여긴. 다음은 이제 금융인데요. 금융은 이제 은행과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보시면 은행이나 뭐 증권. 자, 은행에서 하는 일을 볼 건데요. 은행에서 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개인이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금융기관이죠. 그리고 뭐 송금도 하고 돈도 보내고 다른 곳에 돈을 보내거나 공과금을 내거나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도 이제 납부할 수 있는 곳이고, 이제 카드도 만들 수 있죠. 자, 은행의 종류를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은행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통화량, 돈의 양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입니다. 그리고 화폐를 돈을 만들어내는 은행이죠. 그리고 시중은행은 여러분이 이제 그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은행들을 말합니다. 돈을 맡기고 빌리는 일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전국에 은행들이 다 있죠. 그리고 지역은행은 그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이런 그 각 지역에 있는 은행들을 말합니다. 보통 이 지역은행들은 대부분 그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이 있는데, 이 시중은행보다는 이제 금리가 높습니다. 높아서 좋지만 좀 이제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만 있는 뭐 이런 일반 뭐 밖에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만 이제 거래를 하는 은행들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거래의 방법,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계좌를 만들어야겠죠. 계좌를 만들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이제 계좌를 본인 이름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실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ATM이라고 해서 현금 인출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뭐 은행이 문을 열지 않았을 때 카드나 뭐 통장 계좌로 우리가 돈을 찾거나 넣거나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말하고, 인터넷 뱅킹은 이제 인터넷으로 그 일을 대신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뱅킹 같은 경우도 인터넷 뱅킹과 좀 비슷한데 휴대폰을 사용해서 그 이 은행 업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인데, 첫 번째 이제 주식인데, 주식은 예금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잘하면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내가 투자한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해야겠죠. 그리고 보험은 미래의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한 돈을 미리 내는 겁니다. 미리 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뭐 비용을 지급하면 나중에 그 보험 회사로부터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예금이 있는데, 예금은 이제 보통 예금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예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돈을 넣고 빼고 찾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고, 정기적금은 조금씩 꾸준히 예금을 해서 그 끝나는 날, 그 적금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돈을 찾는 걸 말해요. 그리고 정기예금은 이제 큰 돈을, 여기 적금이랑 좀 다르게 큰 돈을 먼저 맡깁니다. 맡기고 이제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상식,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인데,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도록 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거나 망했을 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럴 때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지고 대신 그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금액 이상은 주지 못하지만 그 금액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텔레뱅킹은 이제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로 금융 거래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은 뭐 텔레뱅킹이 전화면 인터넷 뱅킹은 인터넷이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텔레뱅킹보다는 이제 인터넷 뱅킹을 더 많이 이용하죠. 요즘 이제 인터넷 뱅킹도 이제 모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런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취업하기인데요. 이제 뭐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우리 취업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한국의 일자리의 상황을 보시면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좀 부족해서 실업의 고통을 얻거나 치열한 경쟁과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그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는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이제 문제를 좀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확대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준비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이거 크게 보시면 되겠죠. 일자리 정보를 내가 찾고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그리고 해당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겠죠. 내가 그 능력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 기관마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조심해야 하는 건 이제 그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그런 권리를 이제 우리가 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취업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지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정해놓은 거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의 경제,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화폐, 동전과 지폐, 기타 결제 수단이 있었죠. 그리고 경제활동과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봤습니다. 한강의 기적 같은 것도 봤고, 그리고 장보기, 그래서 어디에서 장을 보고 소비자 보호는 어디에서 해주는지, 그리고 금융은 이제 은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알아봤죠. 그리고 취업에 대한 내용도 한국에서의 취업, 그리고 외국인들의 취업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국의 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